내 이름은 이주인식요. 무고한 자의 행복을 탐하고 살을 찌우는 악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고문 소믈리에다. 내 사무소를 찾는 이들은 하나같이 가슴속에 증오를 품고 있다. 실례할게. 얘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엠마? 지인이자 호스티스인 엠마가 데려온 사람은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10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가냘픈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다. 다리가 골절된 건가? 그래,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괜찮다면 얘기를 들려주겠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도 돼, 히오리. 이 아저씨가 널 도와주실 거야. 네. 저희 엄마 아빠를 눈앞에서 죽인 악마를 이 세상에서 없애주세요. 소녀는 어린아이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과 눈빛으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어린 의뢰인은 얼마 전까지 가족 셋이서 살았다. 아빠가 꿀팁 알려줄까? 주먹진 상태로 손목을 묶이면 나중에 풀기 쉬워진단다. 또 그 얘기야? 알아. 밧줄 풀 때 손을 펴면 조금 느슨해진다며. 나 잘하지? 오, 단단히 묶었는데? 여보, 희우리한테 스턴트 배우의 재능이 있나봐. 안 돼. 위험하잖아. 의뢰인은 스턴트 배우인 부친과 자상한 모친의 밑에서 자랐다. 히오리는 부친의 일터를 자주 구경하러 갔다. 너무 멋지다. 그치? 우리 아빠 최고! 모친은 남편의 안위를 다소 염려했지만 히오리는 아빠의 용감한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아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안 무서워? 낙법만 제대로 구사하면 그렇게 안 아파. 그리고 스턴트 배우에겐 용기가 필요하거든. 무서워도 한 줌의 용기로 극복하는 거지. 그들은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딸, 집에 가서 낙법 연습할까? 또?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제야 찾았다. 히오리 가족에게 비극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날 방에 처박아 놓고 지들은 희희낙낙 사시겠다. 어림없는 소리.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스턴건을 든 괴한이 나타나 히오리의 부친을 뒤에서 습격했다. 부친이 쓰러진 뒤 괴한들은 의뢰인과 모친을 붙잡았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거다! 이리 와! 괴한들은 세 사람을 새까만 벤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납치해갔다.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폐가였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목적이 뭐냐고? 남자 여럿이 그들을 애워쌌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깊게 눌러쓴 후드를 벗었다. 안녕? 오랜만이야. 당신은... 설마? 남자의 얼굴을 본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 와니부치야. 10년 동안 묵혀온 모난을 불러왔어. 남자의 입가에 난 칼자국. 너 그때 사치코를 납치했던 그... 당신이 왜 여기... 이젤레야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직 두 사람이 만나기 전의 이야기다.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오지.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봐! 히오리의 부친은 괴한이 여성에게 찍적거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냥 눈이나 감고 있어. 금방 끝난다니까. 괴한은 험상궂은 얼굴로 몹쓸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용감한 사내는 저분이 실패잖아! 얼른 손 안 떼! 괴한에게 몸을 날려 여성을 구했다. 그 후 출동한 경찰이 괴한을 체포해갔다. 빨리 가라!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 한동안 세상 밖으로 나올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에라이, 내 몸을 손대지 마! 경찰은 연속 분역 폭행의 범인으로 와니부치를 주목하고 있었다. 저 자식들 때문에. 그때 보았던 놈의 비정상적인 눈빛과 입가의 상처가 아직 기억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났고 저,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이끌리듯이 깊은 관계를 쌓아 평생의 반려가 되었다. 한편 와니부치는 교도소 안에서 복수심을 불태웠고 그 자식들 때문에 모든 게 날아갔어. 반드시 복수할 때다. 에먼 두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아저씨가 눈치 없이 끼어드는 바람에 10년이나 교도소에 처박혔어. 뭐? 난 범죄를 막은 것뿐이야. 놈이 의뢰인의 가족을 납치한 건 고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한테 절연당해서 돈줄까지 끊기고 놈은 사치코 씨와 히오리를 인질로 잡았다. 너만 없었어도 큰소리 떵떵치고 살았을 텐데. 선발이 묶인 그로선 저항할 수단이 없었다. 기절했을 때 묶였다면 빼낼 수가 없는데. 폭행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평생 놀고먹을 돈이라도 내놓든가. 집요하게 이어지는 폭행에 그의 온몸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와니부치는 숨을 헐떡이더니 품에서 칼을 꺼내들었다. 이제 때릴 때도 없네. 슬슬 숨통을 끊어볼까. 가족이 눈앞에서 살해당하기 직전이건만 밧줄로 구속당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소리치는 것뿐이었다. 그때 남자가 추악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니지. 애당초 원인은 저 여자였으니까. 놈의 시선이 사치코 씨를 향했다. 저항하지 못하는 사치코 씨에게 와니부치가 서서히 다가갔다. 안돼! 그는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본신의 외침을 와니부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심장의 풍, 염통끝이 완성! 여보! 와니부치는 아기로 가득한 미소를 띠며 사치코 씨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 이러다간 히오리도 살해당할 거야. 히오리의 부치는 필사적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그때 히오리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주먹을 쥐고 있어. 그는 마지막 가능성에 걸어보기로 했다. 히오리, 밧줄을 풀어! 그랬다. 히오리는 손목을 묶일 때 부친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그동안의 연습 성과가 빛을 발해 이제 손을 펼치면 히오리는 무리 없이 밧줄을 푸는 데 성공했다. 그것을 본 와니부치가 길길이 날뛰었다. 야, 꼬맹이! 뭐하는 짓이야! 놈은 피에 젖은 칼을 들고 히오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부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내 딸한테 손대지 마! 피범벅이 된 몸으로 와니부치를 들이받았다. 그리고는 히오리에게 이렇게 전했다. 히오리, 무서워도 한 줌의 용기로 극복하는 거야. 아빠는 널 믿는다. 아빠! 정면에서 천국 지붕이 보인다. 3층이야. 그렇다면 그는 마지막 희망이 걸었다. 히오리, 이 악물고 낙법 자세를 취해. 땅에 닿으면 전속력으로 도망쳐. 창문 밖으로 히오리를 던지려 했다. 하지만 창문에 닿기 바로 직전 누구 맘대로. 와니부치에게 등을 무참히 베이고 말았다. 그 일격으로 치명상을 입었지만 히오리, 무서워할 거 없어. 용기를 내. 그럼에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는 창문 밖으로 히오리를 던졌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히오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어둠을 가르며 떨어졌다. 쉴땐 발바닥부터 했지. 그리고 몸이 땅에 닿는 그 순간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부친에게 스턴트 교육을 받은 히오린 엉덩이에서 실전에서 5점 착진 학법을 성공적으로 구사했다. 상처가 아예 없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성공했어. 히오리는 부친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때 부친의 단말마가 들렸다. 아니야, 멈춰서는
너희들 꼬맹이 쫓아! 부친의 목소리를 떨쳐내고 히어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부러진 다리로 산길을 걷던 히어린 번화가로 흘러들었다. 순경 아저씨, 누가 좀... 그곳에서 어린 몸은 한계에 달했다. 무슨 일이야? 세상에, 상처가... 쓰러지는 히어리를 부축한 사람이 바로 엠마였던 것이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돼 상태가 안정되었을 무렵 끔찍한 일을 겪었구나. 맞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엠마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히어리에게 물었다. 뭘까 이 느낌은? 엄청 착한 언니 같아.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엠마 특유의 분위기에 어린 소녀는 기어이 입을 열었다. 나쁜 아저씨가 데려온 남편을 죽였어요. 세상에, 많이 힘들었겠다. 소녀의 눈동자 속에 타오르는 증오의 불꽃. 난 남의 행복을 짓밟는 쓰레기들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 그 아저씨가 나쁜 놈들을 혼쭐내줄 거야. 그것을 본 엠마는 히어리를 내 사무소로 데려온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히어리가 양손을 바닥에 짚었다. 이재인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의 원차를 갚아주세요. 히어리, 깁스를 한 오른다리 때문에 제대로 엎드리지조차 못한 모습이지만 그 참담한 심정은 내게 강하게 와닿았다. 잠시 후 어린 소녀의 얼굴에 악기가 깃들었다. 그 남자는 엄마 아빠를 죽일 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저한테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엄마랑 지켜보는 게 꿈이었는데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소녀가 내뱉은 말엔 피를 토하는 듯한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부탁드릴게요. 이 작은 아이가 이런 분노심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소녀의 한이 서린 목소리를 듣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범인은 아저씨가 꼭 해치울 테니까. 엄마 아빠의 원수 꼭 갚아주셔야 돼요. 소녀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이 있겠는가. 히어리를 엠마에게 맡긴 나는 정보상 고다이를 찾아갔다. 범인은 와니부치란 남자야. 10년 전 연속 문역 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범죄자지. 의뢰인의 부친이 체포에 협력했던 그 건인가. 아, 그리고 와니부치 가문은 지역 유지의 명문가 집안이야. 그놈은 맏아들이라서 좀처럼 체포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와니부치 가문은 장남의 악행을 합의로 무마시키려 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아버지. 하지만 사치쿠 씨의 건으로 부친에게 절연당했고 결국 집안은 동생 이어받게 됐지. 그 자식들만 없었어도. 놈은 죄 없는 두 사람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출소한 뒤에는 한글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더군. 그걸로 용돈벌이 하는 모양이야. 용돈벌이? 가장 힘없고 만만한 부하를 협박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거야. 안 하면 죽는다. 놈이 용돈을 버는 방법은 실로 고식적이었다. 성원이 한 번이라도 밀리면 열흘마다 이자 20%씩 뛴다. 네. 우선 부하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다. 도망치기만 해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벌어낸 다음 장기를 악귀한테 팔아버릴 테니까 내 말 명심해. 대출받은 돈은 와니부치가 회수한다. 형님,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제 떼어먹고 튀면 되겠군. 돈을 가져온 부하에겐 약간의 출세를 보장해주는 구조였다. 오늘 신나게 놀아볼까? 오빠 돈 많아? 나 샴페인 먹고 싶은데. 그 돈은 와니부치의 유흥비로 쓰였다. 고다이의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곧장 행동을 개시했다. 이 안에 쓰레기들이 모여있다는 거죠? 그래, 틀림없어. 그런데 그곳에 범상치 않은 분위기의 남자가 서 있었다. 뒷세계에서 유명한 대부업자. 아니, 당신은 고문 소믈리에가 아니십니까?
나츠미 금융의 사장 미카도 이치로타였다. 여긴 무슨 볼일이지? 와니부치에게 돈이라도 빌려줬나? 이 남자는 돈을 100% 회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맞습니다. 와니부치의 부하가 돈을 떼먹고 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떼인 돈을 놈에게 받으러 왔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선 잔혹한 폭력도 서슴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자가 열흘에 20%씩 불어나니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지 뭡니까? 놈들의 전기를 모조리 팔아서라도 회수해야겠습니다. 미카도? 미안하지만 나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의뢰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 와니부치의 신병은 넘겨줄 수 없어. 놈들에게 돈을 빌려줬건 어쨌건 나는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뒷세계에서 굴러먹는 놈인지라 바보같이 당신과 대립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고 무슨 생각인 건지 내 앞에서 돈다발을 휘적거렸다. 와니부치가 들어둔 해상보험의 보험금은 제가 챙겨갑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놈의 장기도 제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법 위협적인 눈빛이다만 내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에는 역부족다. 포기해. 시신이 온전할 거란 보장은 없어. 그렇습니까? 그럼 부하들한테서 최대한 쥐어짜야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리하여 나는 미카도와 함께 와니부치의 아지트로 쳐들어가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쓰레기 여러분. 고통스럽게 죽을 준비 되셨나요? 뭐야 저것들은! 쓰레기에게 걸맞은 술 냄새 그리고 약의 냄새. 그때 미카도가 날랜 움직임을 보였다. 돈 내놔 자식들아. 놈은 냉정한 얼굴로 한구레들에게 돌진했다. 척 보기에도 숙련된 움직임이었다. 넌 뭐냐 어서네. 넌 장기를 모조리 뜯어다 팔아주지. 목을 찔러 일격에 제압했어. 보리의 암살술이니까. 강하다. 회수율이 100%인 이에도 납득이 가는군. 잔챙이들을 쓰러뜨린 메카드가 와니부치를 둘러싼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와니부치의 돈으로 놀고 마셨죠?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줘야겠어. 뭐라고? 우리가 왜? 갑작스러운 선고에 여자들이 항의했다. 미카도에겐 여자도 상품에 지나지 않으리라. 매년 돈을 썼으니까지. 놈은 스턴건을 이용해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여자들을 기절시켰다.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고 와니부치가 소리쳤다. 그만! 장기나 몸을 팔아야 될 만큼 거금을 빌리진 않았을 텐데. 그러자 미카도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다. 귓구멍 열고 잘 들어. 네가 부하에게 대출시킨 금액이 총 950만 원. 빌려준 날짜부터 열흘마다 이자가 20% 붙는 걸로 계산하면 총 3억 3,751만 원이다. 뭐? 열흘에 20%의 복리는 체납하면 지옥이 펼쳐지는 거야. 말도 안 돼. 여기 있는 네 쓰레기 같은 친구들은 모두 지옥행 확정이란 소리다. 다음 순간 너에겐 지옥도 사치다. 내 고문실로 따라오라. 나는 와니부치를 단숨에 목 졸라 기절시켰다. 그럼 전님은 실례하죠. 와니부츠의 장기가 온전하다면 연락 주십시오. 심장과 간이 특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럴 일 없다고 했을 텐데 정말이지 기묘한 산이다. 그 후 우리는 와니부치의 신병을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시키신 대로 옷을 가져왔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와니부츠가의 장남이야. 이제 와서 집안의 권력에 기대다니 인간으로서 초라하기 그지없다. 도친한테 절연당한 주제에 입만 살았군. 인사 대신 놈의 양 팔꿈치에 두꺼운 못을 박아 넣었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 놈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분유 폭행을 일삼고도 반성은커녕 애먼 사람들에게 도리어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 한 부부를 웃으면서 잔혹하게 살해했지.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그러나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반성? 내가 미쳤네. 하층민 주제에 가짜는 적이나 운운하며 감히 이 몸을 빵에 쳐넣다니. 그런 것들은 죽어도 싸.
여자를 죽였을 때 그놈 얼굴이 어찌나 장관이든지. 놈은 유쾌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추악하게 그지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어린 여자애가 보는 앞에서 양친을 죽여놓고 장관이라고. 이 자식이. 으차! 나는 순수한 주먹질만으로 놈의 이를 전부 부러뜨렸다. 십자가 세우겠습니다. 이 추악한 생물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루카가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가동하는 소리와 함께 십자가가 올라왔다. 고통스럽지. 전 체중이 양 팔꿈치에 집중돼 있으니까. 십자가가 올라간과 동시에 와리부치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건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처형할 때 쓰인 책형이다. 양팔의 무게가 실려 어깨가 빠지고 횡격막 압박으로 호흡곤란에 빠진다. 잠시 후 어깨가 늘어나며 몸이 밑으로 축 늘어질 무렵 이곳에 칼집을 내면 칼로 놈의 사타구니 밑에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는 꼬챙이용 말뚝을 손에 쥐었다. 이걸로 네 몸을 관통시키겠다. 부녀 폭행범에게 딱 맞는 형벌이네요. 농담이시죠? 아니, 난 농담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망설임 없이 구멍에 말뚝을 쳐박았다. 어깨는 늘어나고 말뚝이 복부까지 파고들었을 때 아파. 이봐, 살고 싶나? 네, 살고 싶습니다. 고문은 최종 단계로 이행한다. 그럼 따라와. 놈의 구속을 풀고 계단에 오른 나는 3층 정도 높이의 탁 트인 공간에 다다랐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 깔끔하게 착지하는데 성공하면 용서해주지. 예, 못해요. 거부 따윈 의미 없다. 왜 못하는데? 살고 싶다며. 그럼 뛰어내려. 가차없이 놈을 발로 뻥쳤다. 물론 놈이 제대로 기술을 익혔을 턱이 없었다. 엉성한 자세로 착지한 탓에 양다리가 무참히 부러졌다. 이로써 놈은 양팔과 양다리를 모두 못쓰게 되었다. 이봐 쓰레기, 살고 싶다면 한 번 더 뛰어봐. 못해요. 이미 다리가 부러졌는데. 징징거리는 놈에게 들려줄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웃기지 마. 10살 먹은 여자애도 살기 위해 뛰었다. 못하겠단 말은 용납 못해. 다리가 부러졌건 어쨌건 내 알 바 아니고 성공할 때까지 시도한다. 그 후 10번가량을 추락시키자 놈은 장기가 터진 새빨간 형상으로 사망했다. 이어리는 사건 후 조부모에게 거두어졌다. 히오리, 위험하잖니. 괜찮아요. 난 아빠 같은 스턴트 배우가 될 거니까요. 녀석 참. 나는 믿는다. 양친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소녀라면 역경에도 지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